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서술형 평가 풉니다.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다양하게 기울여졌던 노력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종이 다음 건물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한 까닭을 쓰시오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환구단이라는 곳은요,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을 가리켜요. 황제만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고종께서는 이러한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림으로 우리도 중국과 대등한 황제의 국가이다. 여러 나라와 똑같은 자주 독립국가이다 라는 걸 선보였던 겁니다. 자, 답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제국이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이다. 딱 한 문장으로 끊어서 써도 돼요. 그리고 또한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일제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주 독립국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글이 되게 길죠. 그럼 짧게 줄여도 돼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대등한 나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이다. 또 하나,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시기가요. 1897년도인데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고종께서 아간파천을 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러시아 공사관에 1년간 머무는 동안 러시아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났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다시금 우리나라를 바르게 자주 독립국가로 세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노력으로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황제 즉위식을 올리는 이러한 상징적인 활동을 벌였던 거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위 지도에 나타난 민족운동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 지역의 이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신돌석 정도는 알지 않을까 싶어요. 왜 신돌석이라는 인물이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의병운동을 이끌었던 의병장으로 유명하잖아요. 평민임에도 불구하고요. 의병을 이끌었던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죠. 신돌석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민족운동은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 의롭게 투쟁했던 항일 의병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이런 것도 좀 신경 쓰면 좋은데요.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항일 의병운동은요.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13도에 나뉘어져서 의병운동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13도 창의군은요. 야, 이제 우리 한 군데 모여서 연합부대 만들어서 서울 진공작전 펼치자 이러면서 만들어진 연합부대예요. 흩어져서 싸우던 여러 의병군을 모아서 연합부대 만든 겁니다. 이 즈음이 되면은 서울로 진격해 들어가서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과 맞설 수 있어. 이런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1908년 서울 진공 작전이 펼쳐집니다. 안타깝게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식의 노력이 기울여졌다라는 건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항일 의병운동이 한층 강하게 전개된 계기를 쓰시오. 특히 항일 의병운동이 전투력도 강해지고요. 조직력 등등이 강해졌던 그런 시기가 있는데 고종께서 강제로 해산당한 직후에 우리나라의 군대가 해산돼요. 고종 강제로 퇴위당한 이후에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군대마저도 강제로 해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이때 해산당한 군인들이요. 의병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전문적인 군인들이 의병운동에 동참하게 되자 당연히 항일 의병운동 또한 한층 더 강하게 전투력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답으로 써야 돼요. 고종이 강제로 물러나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면서 해산당한 군인들이 항일 의병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시점부터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한층 강하게
전개되더라라는 거죠. 다음 갈게요. 자, 위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오, 앞에 2번 문제와 거의 질문은 똑같죠? 근데 자료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자료가 바뀌었냐. 자, 서울에서 독립선언서가 탑골공원에서 낭독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화성에서는 제암리 사건도 일어났고요. 유관순이 천안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기도 했대요. 사실 이러한 말만 들어도 3.1운동 딱 떠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관련된 민족운동은 3.1 운동입니다. 이 3.1 운동이요, 지도를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서울에서 시작했어요. 전국 주요 도시로 번집니다. 이게 전국 방방 곳곳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다 번져요. 그리고 심지어 하와이에서도 만세 시위 벌이고는 사진자로 나와 있죠. 해외로까지 번져요. 엄청나게 거적적인 민족운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3.1 운동의 특징을 쓰시오. 3.1 운동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요. 국외에서도 만세 시위가 일어나는 모습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거족적인 민족운동. 3.1절 우리가 잊으면 안 될 만큼의 정말 우리 민족의 힘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사건인 거죠. 다음 갈게요. 다음과 같은 일본의 정책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맞섰는지 역사, 국어, 문학 중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하여 쓰시오. 일본이 우리말 대신 일본어를 쓰도록 강요해요.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해요. 신사참배 강요했고요. 우리의 이름을요,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칫 잘못 나는 일본인인가 착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요, 일본인으로 개조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들이에요.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고자 실시한 정책들이라는 겁니다. 다시금 역사, 국어, 문학 다양한 분야에서요, 우리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기울여집니다. 아무래도 선생님과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게 역사이다 보니 선생님은요, 역사 분야를 택해서 답을 준비를 해봤어요. 역사 분야에서는 신채호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우리의 역사, 훌륭한 인물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어요. 그래서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조선 상고사 책도 펴냈고요. 훌륭한 인물로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이순신 을지문덕, 국난을 극복했던 명장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널리 알렸던 겁니다. 선생님은 일단 역사 분야를 택해서 답을 썼는데요. 여러분에게 숙제 내어드릴게요. 여러분은요, 역사 분야 말고요, 국어 분야에서 나타난 노력, 문학 분야에서 나타난 노력, 나머지 두 분야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두 분야와 관련된 모습을 직접 말해보세요. 쓰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말하는 것까지 숙제를 내어드릴 테니까 꼭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평가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